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캔도입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또는 뉴스캔이 아니라 금소 스터디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음, 정말 일생일대에 어쩌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여러분들이 좋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장에 대해서 좀 보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친해져야 될 게 네이버 금융이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혹시 뭐 HTS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어, 알 수 있겠지만 매일 이런 것들을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뭐 제가 해드리니까 상관없고요. 먼저 코스피를 볼게요. 오늘 1.74%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우리 PC 물가 지표 속에 패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주식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상승 또는 호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기관이랑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말부터 매도를 했었는데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이슈를 얘기한다라면 뭐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 덕분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상승했죠. 삼성전자는 파업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오늘 빅 뉴스는 동해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했죠. 그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가 7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 관련된 뉴스도 볼 것이고 제가 추가로 코멘트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0.56%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건 역시 PC 물가 지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 스터디 하시는 분들 흥구석유 모른다 하면 간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간첩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왔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상한가를 쳤고요. 오늘 왜 상한가를 쳤느냐? 뒤에 기사로 다뤄보겠지만 동해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가 대폭발을 했습니다. 대폭발.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이건 역시 모른다 하시면 우리 스터디팀은 간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상승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임시주총에서 2차 전지 전구체 사업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드렸죠. 이 과거에. 이 사업의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시장에서는 이렇게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올랐을 때 빠지는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에 진출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2차 전지, 전고체 사업이 지금 유망한 섹터죠. 거기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렇게 상한가나 급등이 나오기 좋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실체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있어서 급등한 종목은 적당한 수익에서는 빠질 줄 아는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왜냐? 스카이문더 테크놀로지를 보십시오. 매출부터 영업이익부터 현금 보유부터 어느 것에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승을 해서 1484억의 시가총액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 한국석유.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 140억 규모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언 속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죠. 상한가가 7종목이나 나왔으니까 한국 석유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은 지노맨 컴퍼니.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종목은 이름만 보고 모르시겠네요. 자, 기업 개요 잠깐 열어볼까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얻은 자료로 어쨌든 일단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제약 바이오 관련주라는 것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는 한번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진노앤 컴퍼니 나오네요. 스위스 제약사 ADC 물질 기술 이전 관련해서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화성밸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주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그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C 사이트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미국 의류업체 갭 아시죠? GAP 갭. 거기 실적 서프라이즈 속에서 OEM 고객사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철관입니다. 자, 이름을 보시면 또 아시겠죠?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역시도 에너지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오늘 많이 샀긴 했지만 다음은 중앙에너비스. 오늘 29.51%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에너지 관련주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 상위에 해당되는 종목의 대부분은 동해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이렇게 큰 상승들을 했습니다. 대동스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동방입니다. 동방하면 요즘 분들 모르겠지만 동아리 방을 동방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역시도 오늘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에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대부분 상위에 드는 상위에 드는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 동해, 가스, 석유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GSE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DK라 25.35%. 다음은 1승.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제가 여러분한테 웹툰 관련해서 잘 살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 준비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와이렉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 SEC에 증권 신고서 제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웹툰 테마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성기업 우리 봤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성기업 소개할 때 뭐라고 했었죠? 한성기업.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십니다. 크레미, 뭐 맛살이죠. 크레미. 수출 급증 속에서 지금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그때 똑같이 얘기를 드렸었죠. 수산 테마 속에서 크레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한성기업의 상승을 보여드렸습니다. 1주 1개월, 3개월 상승을 보여드릴 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죠. 뉴스캔이라 스터디 하시면서 상승 종목들 잘 보시고 오늘 주요 특징주들 잘 보시고 뉴스캔이라 뉴스캔 내용들을 잘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수익의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문 보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 공부 좋죠. 돈 되지 않는 경제 공부를 지속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PTS 역시도 오늘 테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오스코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여기도 바이오 관련된 느낌들이 오시죠. 제약 바이오 관련된 관련주로서 렉 라자라고 글로벌 신약 허가 기대감 속에서 급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기대감이란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실적보다 진출, 계약 이런 기대감 속에 상승하는 경우들을 보시면 주식은 이렇게 심리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인 상승은 결국 다시 또 제자리로 실적이 받쳐질 때까지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이스트리입니다. 아이고, 이건 역시도 오늘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 오늘 다루기도 할 건데 SK주래. SK 우선주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1조 3,800억 역대급 재산 분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 덕분에 주가 부양 기대감 속에서 급등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는 경영권 분쟁 이꼴 주가 상승의 시그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캐치한다라면 소소하게 아니겠죠. 꽤 10% 20%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건 역시도 에너지 관련 주로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모타가 많네요. 다음은 토니몰입니다. 화장품, K 화장품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토니모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5,310원에서 12,860원 찍고 오늘은 12,645원으로 마감됐네요. 화장품 테마 속에서 찾아보시면 왜 상승을 했는지 나올 겁니다. 뭐 리뉴얼 신규 컬러 뭐 3종이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DSR 제강. 이건 역시도 에너지 관련주로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UST입니다. 이건 역시도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다음은 코사스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다음은 SHE 에너지 화학입니다. 이건 역시도 에너지 관련주로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30개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이 오늘 에너지 관련주로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동해 석유가스 연말에 실질 탐사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시추 성공 확률은 20%라고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상업 개발 시작할 듯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로 정부는 올해 말 실질적인 탐사를 시작해 이르면 2027년 상업 시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또다시 산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이번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발견한 석유, 가스전에 대해 올해 12월 정도부터 실질적 탐사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상반기 실제 매장량을 확인한 후 실제 상업적인 시추를 하게 되면 2027에서 2028년쯤 시작해 상업적인 결과는 2035년 정도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년가량 탐사 끝에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했다. 이어 2004년부터 동해 1, 2 가스전을 개발해 2조 6천억 원어치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생산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됐지만 이들 가스전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됐다.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 한국이 산유국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1998년에 발견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한국석유공사가 48개 시추공을 서해, 남해, 동해안 쪽에 시추했었고 동해만 해도 27개 시추를 시도했다며 그동안은 대륙분과 천해 지역에 있어 3개 정도 시도했었지만 결과 좋지 않았는데 지난 12년간 모은 자료 가지고 이번에 정밀 분석한 결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장량을 확인받아 산업부가 직접 대통령께 탐사 계획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석유, 가스전에는 이미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관여했던 최고 수준의 자원개발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라며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 가진 기업들이 이 부분 투자 의향 밝힐 정도로 가능성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탐사 비용은 구체적인 매장량에 따라 달라진다. 안 장관은 몇 개를 탐사해야 하는지 확인 어렵고 실제로 어떻게 탐사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추를 해야 한다며 다만 4,500만 배럴이 나온 동해 가스전을 개발한 총 비용이 1조 2천억 원 정도로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로 현재 가치 따져보면 삼성전자 총 시총의 5배 규모라고 말했다. 다만 석유공사의 내부 재정 상황이 여의치않아 정부가 탐사를 위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순손실을 보면서 2020년 말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다가 2022년 당기순이익 3,130억 원을 기록하며 1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이 기사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별로 아무런 생각이나 감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이 기사를 보시고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라서 놀랍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삼성전자의 시총이 5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 그런가 보구나 하는 표정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오늘 상한가 무려 7종목이 나오고 상승이 20%부터 10% 뭐 엄청난 상승들을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동해 심해에 막대한 양의 가스, 석유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 나오면서 지금 산유국 대열에 합류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지금 보면 음, 일단 뭐 탐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근데 기사들이 지금 최대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석유가스 추정 매장량이 일단 최소는 35억 배럴이고요. 최대가 140억 배럴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지금 최대 배럴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단 가스가 75%고 석유가 25% 수준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딴 금세기에 발견된 최대 심해 유전이 남미였거든요. 남미의 가이아나 광구에서 자원량이 110억 배럴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심해 개발이 현실화돼서 140억 배럴이 된다라면 잭팟이겠죠, 완전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브리핑에서 우리가 1990년대 우리 발견했던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다. 그리고 이 양이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를 최대 29년 쓸 수 있고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97, 뭐 98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수입에 의존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수입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자, 만약에 동해 심해에서 석유, 가스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국내 산업의 기반이 더 단단해지겠죠. 기업의 경쟁력이 더 향상되겠죠. 그러면 국가 경쟁력 역시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석유가스 만약에 실제로 생산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97, 98% 수입에 의존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석유나 가스 자립은 물론이고 수출도 가능할 거란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 기대감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폭발을 한 겁니다. 자, 성공 가능성 20%라고 합니다. 사실 높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실패할 확률이 80%라고 뭐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하루만 반영될 소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이 기대감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추 관련해서 꼭 시추 얘기하니까 강아지 이름 얘기, 종류 얘기하는 거 같네요. 정부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1차 탐사 시추를 착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5차례 정도 걸쳐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1차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는데 참고로 심해 해저 한 개의 시추 구멍을 뚫는데 얼마가 드느냐 대충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그냥 자 막간림에서 한번 맞춰보시죠. 심해 해저에 한 개의 시추 구멍을 뚫는데 얼마가 들까요, 여러분들?
아우, 너무 많이 잡았다, 진호님. 1조는. 10억은 너무 싸고요. 3억도 너무 싸고요. 20억도 너무 쌉니다. 150억도 너무 쌉니다. 시추, 한 개 시추. 아유, 시추하니까 자꾸 강아지가 이만큼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악마의 편집을 하면. 한 개의 시추 구멍을 뚫는데 1천억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해 깊은 구멍의 시추를 뚫는 데는 전문 장비나 기술력이 필요해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맡을 거고, 만약에 이 유전이나 가스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내 업체들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나중에 국내에서 참여한 업체들 역시도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탐사 시추 시작 단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1차 시추를 12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거 몰라요. 일단 기대감이 있어. 어, 삼성전자의 5배 규모래라고 해서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들썩일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승해서 적당한 수익들을 챙기시는 것도 좋겠죠. 관련해서 살펴볼 섹터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유가 상승 있어서 수혜를 보는 유류 도소매 관련된 섹터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LNG 발전 유통 관련주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LPG 관련주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관 관련주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피팅 밸브, 아까 이름 중에서도 있었죠. 피팅 밸브 관련주도 살펴봐야 되고, 종합 상사 관련주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총 한 6개 섹터 정도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관련 섹터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